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6일 1월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1월에는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죠. 지난주에도 정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이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 지난주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대통령의 입에서, 대통령의 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대통령의 어중, 생각을 담아서 직접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참모들이 나오는 것을, 참모들이 만든 것을 대통령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의 생각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 논란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도 보면은 청와대에는 연설비서관, 국정기록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이 생기면은 이 연설비서관실에서 또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그 글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대통령이 첨삭을 하고 뺄 건 빼고 또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한번 연설기록비서관에서 정리를 해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것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대통령마다 스타일은 차이는 있습니다. 가령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을 일일이 꼼꼼하게 너무 고치는 바람에 나중에는 그 초안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제가 전에 들었고, 반면에 어떤 군 출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설문을 거의 정형화된 참모들의 소중 그대로 읽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일까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아예 본인의 메시지를 직접 쓰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보지도 않는 것 아닌가, 본인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런 의혹들이 지난주에 생겼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 의원은 본인이 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다 쓰고 또 마지막에 업로드 올릴 때만 참모들이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논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또 한 발 뺐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했죠. 의과대학의 정원 늘리는 문제, 또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그런 문제를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들이 고생을 했다. 갑자기 그 글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의 SNS에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갈라치기 논란이 일어났죠.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친다.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간호사들이. 또 폭염에 쓰러진 의료진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대부분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편가르기, 이간질 이런 시비가 일어나니까 청와대가 불거기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와 이 취재를 통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안타깝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이 가면서 이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이죠. 그런데 참모들이 대통령의 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의 핵심 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일부 청와대 참모가 아직도 야당 시절에 진영을 나눠놓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는 특정 지지층 대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안타깝다. 남의 일 이야기하듯 하죠.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SNS의 민감성에 대해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은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참모들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참모 책임을 밀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를 청와대 참모들의 인식 문제 때문이다.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과거의 편가르기 섭성에 젖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이름으로 SNS에 나간 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그 글을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썼다. 기획비서관 1급 비서관입니다. 1급 비서관이 대통령 메시지가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고 1급 비서관의 생각을 담아서 생각이 그대로 나갔다. 대통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대통령이 감수라도 하고 고치고 첨삭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참모들의 잘못이다. 대통령이 마지막에 봤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대통령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메시지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은 대통령 메시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1급 비서관의 생각이었습니다. 1급 비서관은 운동권 출신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메시지들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부 다 이런 식이 아닌가. 거의 다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데 대통령은 보지도 않은 그런 메시지가 나간 것 같은가. 이것은 상당히 국기문란이죠. 국정농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메시지뿐이 아니라 정책, 국가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소위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적폐 수사라든가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참모들, 지금 실세 참모들이 대통령은 그냥 앉아 있고 실세 참모들이 대통령 문재인의 이름으로 다 주도했던 것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대변인이 나와서 몇 마디 하는 그 정도고, 청와대가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히 대통령이 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과거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부터 사실 이 나라를 끌은 것이 제 뒤로 보는 청와대가 아니다.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제3의 세력이 따로 있다. 원탁회의를 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는데 그건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를 보니 정말 그런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기획비서관, 겨울선 기획비서관이 오종식 비서관인데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이고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에 있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또 청와대에 들어가서 행정관으로 하면서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 수석,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할 때 손발을 맞췄죠. 그리고 오종식 비서관이 이른바 광흥창 팀에서 활동을 합니다.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 때 광흥창 팀, 광흥창이라는 지하철역이죠. 그 역 옆에 비밀 캠프가 있었다고 해서 광흥창 팀으로 불립니다. 광흥창 팀 멤버가 전부 13명인데 13명 중에 12명이 차례대로 청와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흥창 팀을 청와대로 옮겨놨다 이런 말이 들렸고 유일하게 한 명 안 들어간 사람은 양정철입니다. 양정철이 이 광흥창 팀을 실질적으로 만들었고 이끌었죠. 이 광흥창 팀 멤버고 오종식이 기획비서관의 멤버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을 쓰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오종식 기획비서관과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는 서서 하는 연설은 신동호가 쓰고 앉아서 하는 대통령이 앉아서 하는 건 오종식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설비서관은 서서 하는 연설,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무슨 국가기념식 이런 연설은 연설비서관 신동호가 쓰고 이 SNS 메시지 같은 거 이것은 오종식이 쓴다. 만약에 신동호가 다 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도 감수도 안 하면 그냥 서서 대독하는 거죠. 대독하는 거고 SNS 같은 것은 이번 일처럼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오종식이 올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동호도 광흥창 팀 출신입니다. 자, 이 광흥창 팀이 이렇게 메시지를 완전히 대통령의 메시지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3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의 메시지를 장악을 하고 오종식도 연설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광흥창 팀 멤버 양정철이 이끌었던 지금도 사실 뒤에서 이끄는 그 광흥창 팀이 대통령 메시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모르는 메시지까지도 막 나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흥창 팀은 양정철이 주도했고 사실 얼굴마당 격이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장 높은 위치에 나중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탁현민 지금 어진비서관도 있습니다. 탁현민 어진비서관 최근에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홍보기획사를 하나 만들어서 더 노바운더인가요? 거기서 정부의 행사를 싹쓸이 수주하는 그런 논란까지 일어났던 탁현민도 광흥창 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를 거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 윤건영, 한병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흥창 팀이 맡은 업무가 지금 초기 대통령 중기 임기까지 주로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무, 또 의전, 지금 메시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광흥창 팀이 거의 다 싹쓸이해서 도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재인 청와대인가, 광흥창 청와대인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자, 이렇게 이 광흥창 팀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이 사실상 실권을 휘두르면서 국정 운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지난주에 나온 이 간호사 격려 메시지 파문, 이간질, 의사와 간호사 이간질 메시지 파문인데, 자, 이렇게 하다가 의사들이 이 진료에 복귀하고 파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 최선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한다. 의사들이 코로나의 중대 고비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일까요? 아니면은 뭐 초안을 잡아준 것을 뭐 첨삭이라도 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또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모가 사고치고 그 사고를 대통령이 수습하는 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군의 혼술, 정가 뒷담화였습니다.